영어 원서 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er plus than 이라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er은 더더욱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비교급이라는 문법 용어로 불리웁니다. 비교급. than은 뒤에 거 보다, 뭐뭐 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비교 대상이 오니까 er과 than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est는 이제 er에 비하면 이제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최상급의 속성상 하나로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한 가지로 결정이 되니까 더를 꼭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투부정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to ask. 여기도 투부정사가 있죠. 투부정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쓰는 방법이죠. to ask는 came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왜 왔느냐? 부탁하려고 왔다. 이렇게 came을 부연 설명하니까 동사를 부연 설명하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to come은 ask 때문에 왔는데요. ask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다 이런 뜻이라서 이 to come 자리가 ask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언제나 명사만 쓰입니다. 그래서 to come은 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문법을 상당히 많이 배웠네요. 자, 드디어 아버지가 제빵사 예상대로 죽어버렸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봅시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침표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두 문장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길죠. 전체 내용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문장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만 보면요. 짧기는 합니다만 이 문장도 결국은 뭐가 어쨌다니까 이제 동사,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서술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도 동사는 동사죠. 자, 그래서 이 동사가 세 개니까 모두 서술어라면 세 문장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동사 went는 이제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갔다. had는 가졌다. 그런 뜻이죠. go는 간다라는 뜻이죠. 사실 went와 go는 같은 낱말인데 go의 과거형이 지금 went죠. 그래서 지금 같은 단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서술어는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것들이 서술어라고 그랬습니다. 얘의 원래 모습은 have죠.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 서술어니까 went와 had는 틀림없이 서술어로 사용된 것인데요. go는 모습도 안 바뀌었지만 앞에 to가 있습니다. 그렇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에 해당하죠.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go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go는 서술어가 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 문장은 두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갔다, 무엇이 갔다, went로 구성되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로 나뉘고 for가 나온 다음에 누군가가 뭐를 가졌다, had로 구성되는 문장이 또 나오죠. 이렇게 문장이 for의 뒤에 쓰인 걸로 보면 이제 for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면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은 뭐가 같다. 그 다음에 for 나오고 뭐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for를 적절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went로 구성되는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went로 구성되는 문장은 이제 앞쪽으로 주어가 오겠죠. 누가 갔다. 여기서 지금 한 단어밖에 없으니까요. she가 주어겠습니다. 그녀가 갔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러면 뒤는 뭐냐? 원래 ove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이제 뭐뭐 건너 이런 뜻이라서 뭐뭐가 항상 이 뒤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명사가 항상 붙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낱말들이 보면 li가 붙어 있으니까 부사일 확률이 95%입니다. enough도 충분하게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 어떻게 간다, 어떻게 먹는다, 개로 끝나는 낱말들이 다 동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over, willingly, enough는 전부 부사라서 went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over도 명사가 뒤에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부사로 쓰였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went를 꾸며서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건너갔습니다. willingly는 무슨 뜻이냐? will이 의지인데요. 작정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하죠. 그런데 ing가 붙으면은 의지가 있는이 됩니다. 작정을 한 뭐 그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li가 붙으면 여기가 는이 아니고 있는으로 해석하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li가 붙으면 부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의지가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은 이 willingly는 기꺼이 자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뭐 거리낌 없이 망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까지도 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llingly는 그렇고 enough는 충분하게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충분하게 건너갔다니까 그 여자가 기꺼이 건너갔다. 기꺼이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 가려고 억지로 막 안 가려고 하지 않고 또는 마지못해 간 게 아니라 지발로 기꺼이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건너갔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뭐 저는 적극적으로라고 또 해석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헤드로 된 문장, 이 컴마 뒷문장을 해석해 보죠. 주어는 헤드 앞에 있을 테니까 주어는 이제 서먼이 되겠죠. 누군가가 그 헤드 뒤에가 이제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문법 용어로. 그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밖에 못 옵니다. 가졌다의 대상이 되려면 뭐 자동차를 가졌다, 집을 가졌다, 사물을 가졌다, 이렇게 친구를 가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뭐로 쓰인 겁니까? 당연히 명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명사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기 또는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가는 것을 가졌다. 가기를 가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명사로서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for를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for를 제가 해석할 때는 계기로 뭐뭐를 계기로 해서 뭐뭐를 이제 이 뒤에 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문장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가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계기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가기를 가졌다는 것은 가는 일을 가졌다니까 가야만 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d to가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수거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 for를 또 다시 의역을 하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가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for가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이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이제 문맥상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원래 뜻이 이제 딱 때문에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계기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뒤에 것부터 해석을 해 보면요. 누군가는 가야만 했으니까 그 여자가 그 망설임 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건너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4명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바로 전날인가요? 이사를 온 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아주 스트레인지 패밀리, 낯선 가족 아닙니까?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엄마는 원래 죽었고 아버지하고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도 술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4명 애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죽음을 이제 시체도 치우고 장례를 치러야 할 건데 애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서 뒷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 이 빵가게 여자가 그냥 내가 가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건너갔다. 지금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죠? 그지 뒷부분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문장을 좀 상세히 보면요. 여기 지금 was가 있죠. 자, 우리 항상 서술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요. was가 있고 did가 있고 was는 대표적인 서술어죠. 뭐가 뭐였다. 뭐가 뭐로 존재했다. 이런 서술어고 did도 원래 모습이 do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습이 바뀐 걸 보면은 이제 틀림없이 서술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뒤에도 보면 지금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앞에 써서 이렇게 부정을 하면 안 기대했다가 되는데요. 이 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not만 쓰지 않고 앞에 이렇게 do나 did나 또는 뭐 does라는 낱말까지 이게 좀 전부 한 단어인데 모습이 조금씩 바뀐 것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did를 써서 did not으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가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대한다를 안 기대했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did not expect 전체를 이제 서술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서술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2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를 굳이 찾는다면은 동사가 더 있긴 더 있죠. 여기 be도 동사입니다. bothered도 뭔가 ed가 있는 거니까 동사 같은 느낌인데 사실 be 앞에는 지금 to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투부정사니까 동사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는 거잖아요. ed가 붙긴 했지만 얘는 사실 형용사입니다. bothered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가 못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뒷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서술부가 2개니까 문장이 2개인데 지금 컴마나 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딱 해서 나뉘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딱 분리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was로 이루어진 큰 문장 속에
이 did not expect로 이루어진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문장이 되죠. was가 did not expect 문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문장 형태이긴 한 겁니다. 그럼 일단 was로 구성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면 앞에가 주어니까요. 그것이 클리어는 깨끗한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원래 뜻이 선명하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are you clear? 그럼 너 선명해? 잘 알아들었어? 또렷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it was clear는 그것은 선명한 상태로 존재했다. 그것은 선명했다. 또는 뭐 이제 의역을 하면 분명했다. 이렇게까지도 의역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가 분명했냐, 뭐가 선명했냐가 문제인데요. 이트의 이 내용이 뭡니까? 이트의 내용은 사실상 이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주어가 문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he나 또는 뭐 she나 I나 뭐 이렇게 낱말이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낱말만 주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장이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이 주어를 담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was 앞에 이렇게 문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뭐라는 사실이. 근데 이렇게 쓰면은 주어 부분에 낱말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 부분이냐, 또 was가 너무 뒤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주어가 문장이면 일단 가짜 주어로 그것은 또는 거시기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거시기. 좌우간 뭔가가 이런 뜻이죠. 거시기가 선명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it를 가주어로 그냥 쓴 거예요. 가짜 주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속에 문장이 다시 등장한다는 표시로 that을 사용합니다. it was clear로 써놓고 그 뒤에다가 다시 문장이 나온다 하는 표시로 that을 쓰고 그 뒤에다가 진짜 주어를 쓰는데 주어가 문장이니까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진주어라고 부르고 it를 가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법책에서 보면 it 하고서 어쩌고 저쩌고 있고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that을 쓰고 그 뒤에다가 진짜 주어인 문장을 쓰죠. 그래서 it that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법이 문법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짜 문장이면서 it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알아둘 내용은 주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도 있구나. 문장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될 경우에는 이걸 여기다 다 쓰면은 주어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리고 was가 이 문장의 이제 핵심 뼈대를 이루는 기준점인데요. 서술어니까요. 서술어가 너무 요즘 요 뒤에 오겠죠. 주어를 먼저 다 써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술어가 뒤에 나오면 알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주어인 경우에는 it를 가주어로 쓰는구나.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주어 부분을 먼저 이 that 뒤에 있는 진짜 주어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it는 그냥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실이 선명했다, 분명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 that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did not expect가 서술부니까 앞에가 주어가 오겠죠. she가 주어겠네요. 낱말이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기대를 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뭘 기대 안 했습니까? 무엇을이 와야 되겠죠. 무엇을은 이제 expect 서술 부분에
뒤쪽에 올 텐데 여기가 무엇을이죠. 무엇을 자리에는 항상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리를 문법용어로 이제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to be가 to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죠. 그러면 투부정사, to be는 뭐로 쓰였을까요? 명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존재하기 또는 존재하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 여자가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be의 뜻 자체가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가 이 뒤에 이게 와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성가신 또는 시달리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bother가 귀찮게 하다, 폐를 끼치다라는 동사인데요.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찮게 하는 걸 당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귀찮아지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의역을 하면 이제 성가셔지는, 시달리게 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문장은 그 여자는 시달리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시달린다는 게 뭘로 시달리느냐를 또 표현해야죠. 그럴 때 영국 사람들은 with를 씁니다. 이거는 원래 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라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4명의 이상한 아이들과 함께 시달리는,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런 해석은 우리말에서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우리말에서 시달리는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4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시달리는, 이런 해석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국 사람들은 with를 쓰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thered 뒤에 with를 사용한다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우리말과 안 맞는 표현은 일부러 기억을 좀 잘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부분은 그 여자가 4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또는 이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달리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스럽게 바꾸면 그 여자는 누굽니까? 빵가게 여주인이죠. 워먼이죠, 워먼. 빵가게 여주인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귀찮아질 거를 생각조차 안 했어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이 선명하다, 틀림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4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틀림없다. 4명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뒤에 낱말이 더 있죠. 이 부분은 지금 with가 또 온 걸로 봐서는 이 with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연결되는 부분은 이 bother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시달릴 거냐. 그래서 다시 with 플러스 명사 베이커리 해서 베이커리는 빵의 모든 종류.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빵이란 빵은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빵으로 인해서 또 시달리는 것도 기대 안 했어요. 온도 전치사죠. 전치사라서 뭐뭐 표면에란 뜻이 됩니다. 뭐뭐가 이제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손 표면에 빵과 함께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과거에 그런 표현 씁니다. 나랑 결혼하면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런 것처럼 손에 빵 한 방울 안 묻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 표면에 빵류와 함께 시달리는 거를 기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나는 손에 빵 만지고 싶지도 않았고, 4명의 아이들도 돌볼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엔드가 또 있죠. 여기도 엔드가 왔으니까 사실 위즈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달리는 것도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2명의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이냐? 소속이 나오죠. 그녀 소유의. 그러면 그녀 소유의 2명의 아이들이니까 자기 자식이 2명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bothered에 대한 지금 시달리는 원인이 이렇게 1개, 2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원인을 표현할 때 with를 쓰니까 with가 다 있어야겠죠. 근데 마지막 with는 생략하고 여기다 그냥 and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달리는 원인은 4명의 아이들. 2번째 원인은 이제 손에 빵 묻히는 거. 3번째 원인은 자기 자식. 그래서 결국은 전체 문장이 무슨 뜻이 되느냐. 이 빵가게 여자는 4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시달린다거나, 손에 빵 묻혀서 시달린다거나, 자기 자식들 돌보는 걸로 시달리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그런 여자의 속성입니다. 이 빵가게 여주인의 지금 성격이라든지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식도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데 낯선 애들 4명을 돌볼 생각은 없겠죠. 그리고 자기 집이 빵가게 하는데도 빵을 손에 묻히는 것도 싫다는 거죠. 이런 여자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이제 전체가 주어니까 이걸 이 문장을 다 이 자리에 써버리고 맨 끝에 이제 was clear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문장을 알아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it, that 문장 이런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해석이 다 끝났네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간략하게. 일단 for가 접속사로 쓰인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이제 어떤 사실을 계기로인데 때문에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고요. it 가주어 that 표시 나오고 이제 진짜 주어 문장, 그래서 it that 용법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expect를 부정할 때는 not만 붙이지 않고 did not, do not 이렇게 do를 꼭 사용해서 did를 사용해서 expect를 부정하죠. 그리고 좀 지우고 깨끗이 쓰죠. 여기 투부정사는 기대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존재하기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bothered가 시달리는, 성가신, 괴롭힘을 당하는 뭐 이런 뜻인데, 원인을 왜 시달리느냐, 뭘로 시달리느냐, 그럴 때 전치사 with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서 bothered 뒤에 with를 쓸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bothered with something. 그 with로 지금 성가신 원인이 무려 3개. 여기 and 뒤에도 with가 하나 있죠. 그래서 3가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한번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장면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급적 영어 그대로 알아들으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She went over willingly enough, for someone had to go. But it was clear that she did not expect to be bothered with 4 strange children, with the bakery on her hands and 2 children of her own.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